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등산강사 박미숙입니다. 여러분은 등산하는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산에 가시나요? 많이 먹으면 부딪힌다고 아예 식사를 안 하고 등산을 하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가 보급되지 않았던 뇌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하는 날 아침 식사는 특히 탄수화물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등산하기 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치가 떨어져서 금세 지쳐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저혈당의 원인이 되고, 특히 우리 뇌는 탄수화물만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균형감각, 분별력,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는 거죠. 등산을 할 때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면 우선 등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소모되는 원리를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된다. 왜 그러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지방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요만한 거예요. 이 용량을 초과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서 이제 살이 찐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를 만드는 측면에서 보면 등산은 굉장히 장시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 1.5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탄수화물이 고갈된다 그랬죠. 네. 그럼 탄수화물은 자기 혼자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운동 초기에 탄수화물이 타고 30분이 지나야 몸에 열이 나면서 지방이 말랑말랑해져서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이 고강된 상태에서 탄수화물 공급 없이 계속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지방이 막 타면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죠. 안 먹고 계속 운동하면 그냥 살이 저절로 쭉쭉 빠지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탄수화물은 자기 혼자 에너지로 연소가 될 수 있지만 지방은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지방은 탄수화물하고 합성을 해야지만 에너지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몸은 참 과학적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계속 운동을 하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고 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산에 2-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걸어. 그럼 탄수화물 공급을 안 하니까 너는 운동하지 마, 멈춰. 이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 탄수화물을 안 먹고 계속 운동을 하네. 계속 운동할 것 같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선가 지방과 합성해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죠? 근육 단백질에서 찾아요. 근육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을 빼와서 합성을 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이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면 혈액 속에 혈당이 떨어진 상태가 돼서 그게 바로 탈진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아침 식사 후 산에 도착하면 교통수단 타고 입구에 오면 1-2시간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등산하기 전에 바로 탄수화물을 먹고 시작하는 거가 좋죠. 그리고 식사 후 1.5시간이 지나서 계속 운동을 할 때는 30분 간격으로 20g 정도의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이 등산 에너지 소모 원리를 이해하시고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공급하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 중년층의 어머니들 산행을 하실 때 보면요. 배낭이 아주 빵빵합니다. 예. 4명이 같이 산행하면 바나나도 4개, 초콜릿도 4개. 그래서 막 나눠주죠. 왜 황급하게 나눠주냐? 내 것부터 빨리 먹어. 배낭 무게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 먹을 것만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강사들이 이제 강의할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산에서 간식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예.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각자 자기 소모 열량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자는 말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산에서 먹는 간식을 행동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걸어가면서 먹는 간식이에요. 배낭에 보면 허리벨트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예, 그거가 바로 걸어가면서 간식을 꺼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적정량의 간식을 수시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 행동식으로 좋은 간식은 탄수화물이 70% 이상 함유된 것이면 좋죠. 그리고 걸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죠. 보통 막 초콜릿도 이 스틱 큰 거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따서 다 먹으면 이제 초과 열량인 거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젤리 형태, 예, 뭐 우리나라 전통 간식으로는 꽃감이 가장 좋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식은 서울 근교 산행이야 괜찮은데 어디 장거리 산행이나 먼 산행을 가실 때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희 등산 강사들도 암능 조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설악산에서 조사 끝나고 내려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순간 시야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헤매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산 불가.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각자 가지고 있는 먹을 거 다 내놔. 그래서 쫙 늘어놓고 인원 배분 쫙 해서 시간 간격으로 몇 그램의 열량을 공급하면 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밤을 보낸 거죠. 굉장히 춥잖아요. 예, 굉장히 추운데 꾸준히 먹어주기 때문에 그냥 무사히 밤을 그렇게 보내고 그 아침에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비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먼 산을 갈 때는 반드시 비상식. 근데 비상식은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야 되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좀 길어야 되겠죠. 그리고 비상식이니까 탄수화물이 90% 이상이어서 먹고 나면 바로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 거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등산할 때 물은 어느 정도 챙겨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등산할 때 물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를 가늠하실 때는 우리가 탈수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탈수가 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산 중 탈수량을 측정한 결과 1시간에 체중 1kg당 약 5g의 탈수가 일어난다고 해요. 만약에 체중이 60kg인 사람이 8시간에 걸쳐 등산을 한다면 60 곱하기 5 곱하기 8은 2.4리터 정도의 탈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그럼 산행할 때 물을 얼마나 챙겨가야 해요? 예. 산행할 때 물을 넉넉하게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게 때문이죠. 무겁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물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양을 챙긴다고 하면 탈수량이 체중의 2%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갈증이 많이 났을 때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셔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마셨는데 금세 돌아서면 다시 또 갈증이 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갈증이 난다라는 신호를 우리 뇌가 보내주잖아요. 근데 물을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이 뇌가 물이 들어온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서 계속 갈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3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모금 머물고 3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모금을 3번에 나눠서 조금씩 삼키면 갈증이 순간 샥 가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거는 안 좋고요. 사실 물은 갈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물을 먹어야 되는 시기를 놓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은 갈증이 나기 전에 수시로 이렇게 마시는 게 좋고요. 특히 등산을 할 때 몸속에서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되면요.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근육 경직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좀 의식적으로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이 산에서 화장실 가기가 불편하니까 물을 안 마시려고 해요. 예, 화장실 소변 마려울까 봐. 근데 우리 인체가 참 신비로워요.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셔도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수가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물을 많이 마셔도 탈수가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이렇게 소변
욕구가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은 조금씩 수시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서울 시내에서 북한산을 간다 1리터 이상은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더 많이 챙겨야 되겠죠.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산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평생학교 여러분 감사합니다.